딸을 버린 여자가 30해가 지나서 그 딸의 간을 내놓으라고 찾아온 날이 있었어요. 바로 그날 그 여자의 인생이 통째로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지은우는 병원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손에는 간 기증 동의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고 하얀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우진 오빠만 살릴 수 있다면 이 정도는 괜찮아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한우진이 미국에서 돌아온 뒤로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간 이식이 아니면 버티기 어렵다는 말도 함께였고요. 그때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고성이가 들어와 환하게 웃었어요. 은호야, 잘 생각했어. 너 덕분에 우진이도 살고 다 잘 풀릴 거야. 그 말에서 묘하게 서늘한 감정이 스며 나와 있었는데요. 지은우는 순간 가슴 한쪽이 쿡 찔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고성이가 침몰하고 믿고 싶었어요. 뒤늦게 나타났지만 피로 이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진료실 안에서는 수술 일정 이야기가 이미 오가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수술 날짜가 빠듯하다고, 서로 마음이 확고해야 한다고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의사 말을 끊듯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동의는 이미 끝났어요. 서류만 정리하면 됩니다. 지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사인을 하려다 문득 펜을 멈추고 말았어요.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어머니 정순이가 흐린 눈빛으로 말하던 모습이었어요. 은호야, 그 여자 내 친모 맞긴 맞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엄마는 아닐 수도 있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때는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간이식이 급하다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자리를 피해버렸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가 마음대로 동의하래? 이지혁이었습니다. 뒤에는 정장을 제대로 갖춰 입은 박진석 회장과 얼굴이 잔뜩 굳어있는 박영라도 서 있었어요. 뜻밖의 등장에 의사도 간호사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지혁 씨,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이지혁은 지은우를 한번 바라본 뒤 천천히 동의서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은호야, 이거 잠깐만 미뤄. 오늘 이 서류에 사인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 지은우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박진석이 조용히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술 논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자 상태 점검만 다시 해주세요. 수술 이야기는 그렇게 일단 멈춰 서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병원 복도 한켠 응급실 옆 휴게 공간에서 네 사람의 숨막히는 대화가 이어졌어요.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솔직히 말해. 지은호 씨 정말 우연히 찾은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보, 당연히 우연이죠. 아이를 평생 찾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지만 목소리는 어설프게 다정한 톤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지혁이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하게 짜인 동선이더라고요. 탐정사무소 도장이 찍힌 보고서였어요. 고성이가 몇 달 전부터 지은호 주변을 어떻게 맴돌았는지, 어느 날 어떤 보육원 기록을 열람했는지, 누구에게 돈을 건넸는지 날짜와 장소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박영란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고성이는 서류를 낚아채려다가 박진석이 먼저 손을 뻗어 막았어요. 당신 이식받을 사람의 친모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아이 마음을 흔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 구두 소리만 또각또각 들려왔어요. 그 침묵을 깨는 사람은 뜻밖의 지은호였는데요. 잠깐만요. 저에 대한 이야기는 저 앞에서 해주세요.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말 그분 딸 맞긴 한 거예요? 대답은 바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혀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입원실 쪽에서 한우진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링거 바늘이 팔에 꽂힌 채였고
숨이 거칠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은호야, 내가 힘들어지는 수술이라면 난 필요 없어. 한우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단했어요. 오빠는 가만히 있어. 지금 중요한 건 지은호가 다가가려는데 한우진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이건 엄마가 원하는 방식이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몇 사람이 모였어요. 이지혁, 박성재, 박진석, 그리고 지은호. 박성재는 평소와 다르게 농담 한마디 하지 못하고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요. 대신 이지혁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 전부 확인 끝났습니다. 30년 전 병원 기록, CCTV 복원, 보육원 서류까지요. 박진석은 굳은 얼굴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젊은 시절 고성의 사진,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모습, 그리고 어느 복도에서 아이를 내려두고 혼자 걸어나가는 흐릿한 장면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이 아이가 지은호 씨입니까?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려진 뒤 원래 성함과는 다른 이름으로 등록됐고요. 그때 입양 절차를 밟은 분이 정순이 여사입니다. 지은호의 손에서 컵이 약하게 떨렸어요. 그럼 저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버림받은 거였던 거예요? 박진석이 입술을 삼키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날 내가 본 상황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박진석은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토닥거리며 자식을 챙기던 여자 그래서 믿고 결혼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그 장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 장면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네요. 진실을 확인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다니. 그날 밤 한 사람은 또 다른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정순이는 식당 문을 닫고 혼자 홀에 앉아 있었는데요.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올라와 있었어요. 손때가 타서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한 입양 서류였고 그 위에 작은 사진 한 장이 올려져 있었어요. 어린 지은호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제는 말을 해야겠지. 정순이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지키고 싶었지만 이제는 감추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박진석은 회사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내일 오전 기자들 포함해서 임원 전체를 회의실로 부르게. 가급적이면 빠짐없이. 비서는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어떤 발표를 준비하면 될까요? 우리 집안의 과거를 정리하는 자리라고만 전해주세요. 그 말만으로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우진은 병실에서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물었죠. 퇴원하시는 거예요? 아직 상태가 불안정한데요. 여기 있으면 자꾸 이상한 욕심이 끼어드는 것 같아서요. 한우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욕심도 내 욕심도. 그때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어요. 야, 넌 어디를 그렇게 훌쩍 가려고 그러냐? 성재 형 나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생각 좀 정리하고 오고 싶어요. 박성재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혼자 안 보내.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옆에서 잡고 있을 거다. 한우진은 고개를 떨구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 나 후계자 같은 거 진짜 원한 적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병도 내 삶도 전부 회사 문제로만 취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결정해. 간을 받을지 말지도 회사에 남을지도. 두 사람의 대화는 병실 안에 오래 맴돌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박진석 회사 대회의실에는 기자들과 임원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앞쪽 단상에는 마이크가 여러 개 줄지어 서 있었고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검은 화면만 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박진석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이지혁, 박성재, 그리고 초대받은 손님처럼
보이는 정순이와 지은호도 따로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고성희와 박영란은 한쪽에 굳어있는 얼굴로 서 있었고요. 박진석은 마이크를 잡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들리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가족의 부끄러운 과거부터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은 금방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 고성희 이사장은 30년 전 쌍둥이 남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스크린에 오래전 병원 복도 영상이 떠올랐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한 장면이었어요. 한 여자가 아기를 내려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나가는 모습이었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버려진 아이의 이름은 지금은 지은호 씨입니다. 모든 시선이 뒤쪽 좌석에 앉아있는 지은호에게 쏠렸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고성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오해예요. 그날은 사정이 있었어요. 저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정순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데려간 사람입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꽉 쥐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사업이 망하고 남편을 잃은 뒤 막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참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지겠다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아이에게 버려졌다는 말 대신 선택받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요. 결국 이렇게까지 와버렸네요. 지은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리에서 뛰쳐나왔어요. 복도 한 구석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이지혁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은호야, 지금 당장 아무 말 안 해도 돼. 지은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혁 선배, 나 그냥 쓰다 버려진 거였던 거예요? 버려진 게 아니라 다시 주워 담긴 거야. 그게 훨씬 중요해. 이지혁은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진 사람이기도 하고요. 눈물 섞인 웃음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 시각 회의실 안에서는 마지막 한마디가 던져지고 있었어요. 오늘부로 저는 아내와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에 대한 기준도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 후계자 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들을 상처 입힌 건 어른들의 욕심이었으니까요. 앞으로 회사의 미래는 피 한 줄만으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박성재, 한우진, 그리고 지은호. 이 세 아이 모두를 제 아이로 인정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은 큰 파도처럼 술렁였어요. 기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고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고성희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당신 지금 제 인생을 통째로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박진석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한 사람 인생을 내다버렸잖아. 그날 저녁 고성희는 또 결국 집에서 쫓겨났어요. 손에 들린 건 명품 가방 한 개와 어딘가에서 챙겨 나온 서류 봉투 하나뿐이었습니다. 길가 전봇대에 기대 앉아 서류 봉투를 꺼내 펼쳐보는데 거기에는 낯선 남자의 이름과 오래된 혈액형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끝까지 숨겼는데도 결국 이런 꼴이네. 고성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서류 봉투 안에는 박영나와 관련된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였어요. 며칠 후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 지은호와 이지혁, 박성재, 정순이가 함께 서 있었어요. 공여자분이 끝까지 수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공여자는 지방에 살던 익명 기증자였는데요. 박진석이 회사 인맥과 기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어렵게 찾은 사람이었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자 복도는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은호야, 이 소동이 끝나면 우리도 이제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우리 이야기요?
응. 난 항상 내 옆에 있었는데 넌 늘 다른 곳만 보고 있더라고. 갑작스러운 고백에 지은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선배, 지금 이런 때에 그 말을 해요? 이런 때니까. 사람 인생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 지은호는 대답 대신 이지혁의 손등을 살짝 잡고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럼 수술 끝나고 우진 오빠 눈 뜨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그때는 도망 안 갈게요. 수술실 등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안에서는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기 위한 싸움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 박영나의 진짜 출생 문제, 고성이가 쥐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었어요. 진실이 드러났고 누군가는 용서를 선택했고 누군가는 아직도 욕심을 놓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 사람들의 화려한 날들이 시작되는 시점일지도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